엔비디아는 월가의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올해도 가장 많이 뛰어올랐죠. 엔비디아는 올 들어서 매 분기 이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고 올 3분기에도 EPS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593%, 그러면 7배예요. 7배 오른 4.02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완전히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상승폭이 두 번째로 큰 아마존 41%와 비교해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AI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AI용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그만큼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또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경쟁력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AI 산업은 하드웨어 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 투자자들 관심은 AI를 활용한 기업의 수익화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에요. 이때 가장 주목받을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이 반응을 얻었어요. 자체 반도체 칩을 보유함으로써 AMD,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줄이고 더 최적화된 비용 구조를 확보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기술 선점을 위해서 2018년부터 오픈 AI와 협력을 이어온 마이크로소프트가 각종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오픈 AI의 챗GPT를 탑재를 하는 등 서비스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생성형 AI인 바드를 통해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아마존은 마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마존 역시 올해부터 강도 높게 진행한 체질 개선 덕분에 매출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2만 명 이상을 해고했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또 정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경기 둔화가 심화가 되는 흐름 속에 거시경제 환경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이 가격 하락 전략이 영업이익률을 더욱 낮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테슬라의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6월 말과 비교해서 26%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7개의 종목 중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종목은 테슬라가 지금 유일합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슬라는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에 따라서 EPS 성장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예요. 베를린과 멕시코에 지인 이 기가 팩토리와 신제품 사이버 트럭 양산에 따른 비용 증가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가 짧게 보는 게 아니죠. 길게 봐야 됩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가 되고 소비 강세가 이어지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재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을 비롯해서 또 어떤 기술주가 또 앞에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 세계 시장은 이 기술주 위주로 맨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S&P 500, 나스닥 100, 국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러한 ETF와 지수 따라가는 ETF와 미국 S&P 500, 나스닥 100의 필반나 다 비교를 해봤죠. 몇 번이나 비교해봤어요. 비교를 해도 10배 이상의 수익률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세계 1등 시장의 개별 종목이 아니라 S&P 500, 나스닥 100, 또 미국 테크 탑10 세계적인 빅테크주들 아닙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세계 1등 시장에 특히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 얼마든지 있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누가 맞춰요? 아무도 못 맞히는 것이죠. 주가가 5배 정도 오른 후에야 뉴스나 각종 SNS 등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 10배가 아니라 한 5배 정도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2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10배의 수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 보유를 했던 사람이 10배의 수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 야, 이 종목 살 걸 하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6개월 동안 10배 오를 종목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당연히 거기다 투자해야죠, 누구든지. 근데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세계 1등 이상 ETF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확률로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적어도 3년, 4년 이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다가 돈을 벌어요. 국내 2차 전지를 제외한 개별 종목이나 국내 ETF에 투자한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 미국 시장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제가 왜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리는지. 세계 1등 시장, 미국 시장이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 별 볼 일 없으면 불안하면 말씀 안 드리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투자해 보시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투자한 지 5년, 10년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1년에서 3년 됐는데도 투자 수익률이 비교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의 폭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생활비로 평생을 보유해야 하는데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까? 미국 지수의 역사를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P 지수는 1926년부터 시작이 돼서 1957년도부터 그때부터 500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서 현재 S&P 500 지수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19% 상승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우 지수는 1896년, 100년이 넘었죠? 출범 당시에는 12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의 수익률을 보인 주가지수는 전 세계에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같은 미국 주가지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상해종합, 또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이런 이 국가지수들은 20년 이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미국 주가지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등 시장에 꾸준히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